북한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지금 압력하고 있는 이 간첩들에게 지령문을 내려보내는데 그 우리 정보당국이 이제 그 지령문들을 최근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이제는 오로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거를 겨냥한 지령들이 집중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국민의힘을 두 쪽으로 내기 위한 그런 공작. 지금까지는 뭐 그 기반 시설을 파괴하라는 등 반미 선동을 하라, 반일 선동을 하라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런 쪽은 좀 뒤로 밀리고 대신에 국민의힘을 박살을 내라, 국민의힘을 두 쪽을 내라. 이런 대남 지령들이 많다는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막가파식 총력전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사당화하고 있다. 안철수, 이준석 공천 대학살을 당할 것이다. 결국 제3당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안철수와 이준석. 그래서 친윤, 비윤 이게 갈라치기 프레임 뭐 이런 걸 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튼 내년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한 다음에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게 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광장과 길거리에서는 촛불 집회, 제2의 촛불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그 촛불 집회가 제1 촛불 집회라면 이제 제2의 촛불 집회를 또 전국적으로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이제 불을 떼려고 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참 그 다음 뉴스도 기가 막힙니다. 민주노총이요. 지난 20년간 북한을 114번 다녀왔답니다. 114.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은 96번, 96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진당 계열 인사들 101번.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03년에 6번. 아무튼 이 노무현 정권 때 87번 북한을 방문했답니다. 2019년 2월에는 한노총, 그다음에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함께 모두 114번. 서범수 의원이 이렇게 말했군요. 북한 지령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대북 충성 맹세문을 쓰기도 하는 민노총이 지난 20년 동안 114번이나 방북을 한 것은 남북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교류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 그동안 북한을 방문해 누구를 만나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정확한 방북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당연하죠. 그 법으로 강제해서 이거 바로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민노총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조직국장 석권호라는 사람 있죠. 3번이나 북한에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가석방 기간 동안에도 북한을 갔다 왔네요. 헐. 한마디로 짜증나서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멀쩡한 나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주적 국가에
반정부 인사들이 풀방울이 드나들듯이 마음만 먹으면 몇 번씩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전 세계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분단된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에 있는 인사들이 반정부 인사들이 반체제 인사들이 정부 허가 뭐 부분적으로 받을 때도 있겠지만 또 없을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수백 번씩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나라 유일할 겁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그런 통진당 그 후속인 진보당 인사가 최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죠. 전주의 강성희. 국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만에 반등을 해서 34.5%.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네요. 꽤 많이 조사를 한 겁니다. 네. 4월 달 들어와서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공유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여론조사 연연해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같이 포퓰리즘과 완전히 손절을 하고 새롭게 꼭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는 쳐다보지도 말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정치인일수록 돌아서서 계속해서 여론조사만 쳐다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아무튼 여론조사의 패러독스라고나 할까요? 이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여론조사가 심사숙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결국은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 최고의 결정권자, CEO, 정치들 이런 사람들이 오래 고민과 번뇌와 생각 끝에 결단을 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여론조사 추이만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소설 쓰는 김훈, 남한산성, 카르이 노래 이런 썼던 김훈 작가는 그런 말도 했죠. 요즘 세태에서는 여론조사가 정의와 진리 행세를 하고 있는데 무지몽매한 세상으로 가는 시작이다. 여론조사에 매달리고 여론조사는 맨날 보도하고 공개하고 이게 무지몽매한 세상으로 가는 시작이랍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참모들이 여론조사에 목을 맸었다면은 3월, 4월, 5월로 이어지는 외교 성과는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여론조사에 민감한 정부라면은 강제징용 해법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또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주도하고 4월 들어서는 또 한미 정상회담하고 이번 달에는 또 기시다가 한국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이 있는데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고 이런 일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패러독스가 있는데요. 여론조사라는 게 희한해서 여론조사에 매달리면은 여론조사가 도망을 가고 여론조사에 초연하면 여론조사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도 있다. 그래서 그 원리 원칙에 충실하고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 그 원칙을 고수를 하고 이러면 여론조사는 따라오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는 여론조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것을 묵묵하게 걸어가면 여론조사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